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은 대형 수송함 독도함에서 무인기 이륙 시험에 성공하며 항공모함과 무인 항공전력 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항공모함 필요성과 우리나라 해군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1월 12일에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가 이륙하는 실험을 진행했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고정익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이 모하비가 이제 이륙을 해서 독도함에 이륙해가지고 계속 통신을 유지하다가 내리는 거는 항공사령부에 이제 활주로에 내렸어요. 왜냐면은 이륙은 성공했는데 이게 과연 착륙까지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독도함이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착륙은 미루고 착륙은 그냥 모사만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옆에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도함에서도 고정익 무인기를 싣고 다녀도 되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타전한 거죠. 독도함은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큰 배죠. 가장 큰 배고 2007년 7월 3일에 취역했고 길이는 199m. 이땐 199m를 왜 했냐? 왜 200m를 안 넘겼느냐? 우리가 이제 해군 함정을 키우면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너희들 항공모함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주변국을 자극해? 이런 걸 굉장히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200m 안 넘게 했다고. 항공모함은 통상 200m 넘으니까. 톤수는 해군 함정은 경하톤수, 만재톤수, 그래. 경하톤수라는 거는 그냥 배를 만들어가지고 최소한의 연료를 싣고 움직일 때, 그런 때가 이제 14,500톤이고, 다 실었을 때, 그거는 만재 배수량, 그래. 그거는 18,800톤. 탑재 능력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이제 원래 상륙 강습함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대형 수송함 얘기도 하고, 헬기 7대, 그 다음에 전차 6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고속 상륙전 2척, 상륙권 최대 700명까지 이렇게 태울 수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작은 연안해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버린 거죠. 우리도 좀만 더 능력을 합치면 항공모함도 갖게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희망을 갖게 된 해군의 대양해군으로 가는 초석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대가 부풀은 함정이죠. 사실 이 대형 수송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헬기를 실어서 지상으로 병력을 투사하기 때문에 상륙 강습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헬기를 미국에서 다 사왔어요. UH-60 이런 것들은 큰 헬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왔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헬기가 없었기 때문에 헬기도 없는데 헬기 상륙함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비효성을 당했죠. 이번에 이제 그 시험을 한 모하비라는 고정익 무인기, 사실 회전익 무인기는 우리가 2000년대 초 이런 때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신세기함이나 신기원함이나 이런 정보함에서 NLL 근해에서 프로펠러를 돌려가면서 북한의 이제 신호 정보나 전자 정보를 속도를 써왔어요.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착륙해가지고 아주 좁은 데서도 날아갈 수 있는, 전투함이나 정보함 갑판에서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 모하비라는 거는 활주로가 필요해요. 무인기가 크기 때문에. 이륙 중량도 3.2톤이고 속도도 시속 260km는 엄청 빠른 거죠. 지금 대한항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미군하고 가장 유사한 거, 미군에서 이제 가져다가 MQ-9 리퍼, 그 다음에 NQ-1C 그레이 이글, 이런 기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군함에서 운용할 수 있게 이제 우리가 한번 시험한 거죠. 과연 미국 걸 가져다 쓰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정도의 기술이 들어있는 무인기를 우리가 개발해서 쓸 수 있는지는 않느냐, 다목적으로 시험한 거예요. 이번 이륙 시험의 의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방식 헬기가 아닌 고정익이 함정이 나른 건 처음이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영국의 2번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군이 추진한 경항공모함, 또 차세대 대형 함정에 무인기를 태우고 다니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설계는 거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점친 것이죠. 특히 이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윤모 해군 참모총장이 경항모 도입과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무인기 효용성이 입증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해군에서도 고정익 무인기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항공기의 모함. 항공기가 배에서 떴다가 다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게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무인 전투기, 무인기가 떴어도 그거는 무인기한테는 항공모함인 거예요. 무인기한테는 항공모함이라고. 새로운 개념의 항공모함이 탄생하는 거지요. 통상 일반적인 항공모함은 크기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 또는 경항모 이렇게 나눠요. 경항모는 3만 톤짜리 이하, 그 다음에 중형 항모는 4만 톤에서 7만 톤, 그 다음에 대형 항모는 10만 톤 이상. 대형 항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항공모함 보유한 국가는 많지는 않아요. 이건 항공모함 보유한 거는 국가의 부하고 일치해요. 부하고. 부자 나라는 가지고 있고 가난한 나라는 못 가지고. 총 14개 국가에서 한 47척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막 퇴역도 하고 뭐 그렇게 정확한 척수는 조금씩 틀려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라도 이제 뭐 돈이 많이 들까 없애는 단계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대개 9개 국가 정도로 얘기를 해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정도. 근데 우리도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논란의 단계에 있지. 만들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항공모함은 돈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는 뛰어난 거죠. 효과가. 왜냐면은 항공모함 있는 나라는 일단 부자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 해군, 뭐 공군력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공군 비행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일본이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걸 많이 운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많이 가졌다 두세 척. 어떤 나라는 한 척씩 가지고 있다. 한 척씩. 그러면서 항공모함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돈 많이 드는 거는 좀 줄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국력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난이나 이런 것을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났을 때도 미국 항공모함이 같이 지원해주고 뭐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런 때 항공모함이 간다고. 우리도 이제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독도함 같은 경우도 우리 재난이 있으면 맨 먼저 가잖아요. 우리 뭐 세월호 있을 때 독도함에 가서 맨 지휘 통제를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이 항공모함은 평상시에는 인도적 재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전시에는 가장 최후 선봉에 서서 국력의 상징이고 그 전투기를 투사함으로써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이런 효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항공모함은 전쟁 수행력이 가장 뛰어난 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돈이 많이 든다니까 그럼 독도함 있는 거 14,500톤짜리 태국의 항공모함보다 크잖아요. 그거를 개조합시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오히려 새로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드는 돈에 비해서 효용성은 떨어진다. 항공모함에 항공기를 실으려면 특히 이제 우리가 도입하려고 했던 미국 F-35 비행기 있잖아요. 전투기. 이런 것들은 뜨고 내릴 때 엄청나게 고해를 견뎌야 돼요. 가판이. 1000도 이상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가판을 다시 설치해야 돼. 그 다음에 전투기 실으려면 경납고도 다시 설치해야 돼. 그런 것들이 개조하려고 돈 더 드는 거예요. 새로 설계하는 것보다. 실제 비행 전투기를 실어봤자 뭐 서너 대, 많이 해봤자 한 4대 6대 이런 거밖에 실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완전히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취소됐어요. 우리는 1996년부터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작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든다. 건조비도 많이 들고 그 운용비도 많이 들다. 천문학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20년 이상 미뤘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72억을 태워서 기본 설계라도 합시다 했는데 현 정부로 바뀌면서 또 지연이 된 거예요. 딜레이가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은 전투기가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항공기를 실느냐. 그때 당시에는 해군에서 제안한 거는 미국의 F-35였어요. 그건 굉장히 비싸요.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것이 미국의 항공기 F-35를 16대를 도입해서 40년간 운용하는 거하고 우리가 시간이 좀 더디 가더라도 빨리 못 하더라도 자체 개발해서 16대를 뭐 KF-21 같은 거 해군용으로 해가지고 개발해서 40년간 운용하고 비교하니까 12조 원, 사오는 건 12조 원.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건 6조 원 했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 그래서 야, 그거 뭐 잘못된 검토하냐. 그래서 계속 검토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이제 항공모함 얘기를 하면 가장 핫해요. 왜냐면은 갑론을박이 많아요. 일단 당장에 들어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전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국방력 건설을 하는데도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의 현존하는 우리의 적이 어디냐, 미래의 우리 적이 어디냐, 이걸 계속 이렇게 보면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돼. 비교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은 다 이미 능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을 능가했는데 왜 자꾸 항공모함 만드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강하게 주장할 수 없고 대신 일본이나 중국을 겨냥해서 우리가 항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건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지금 현재 건들지는 않잖아요. 왜냐,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고. 미국이 떠났을 때는 분명히 중국은 이어도를 건들 것이고 일본은 독도를 건들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러나 항공모함을 당장 못 만들어도 만들 준비는, 기술은 완비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못 만들어도 항공모함 같은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 핵잠수함 같은 걸 만들어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항모같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비수가 될 수 있는 핵잠수함 이런 걸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공모함은 현대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의 도입과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과 자원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합니다.